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했던 것 아까 다른 거 뭐 오리엔테이션 빼고 공시법의 구조라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지적 공부와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근데 지적 공부에다가 기록할 때를 등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등기부에다가 기록할 때는 등기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다가 기록할 때 그것 지적 공부에서 기록하는 것은 특시군구에서 하는 거예요. 특시군구에서 특별자치시, 시, 군, 구에서 그 업무를 처리해요. 근데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기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할 때 지들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하거든요. 그때 근거로 삼는 법이 공간정보법, 지적법이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다가 기록할 때 그때 근거로 삼는 법이 등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로 그냥 내용 들어가 가지고 자, 토지의 토지. 뭐가 토지냐라고 했을 때 바닷물 꽉 찼을 때 잠기지 않는 모든 부분이 토지다. 그래서 바다는 지적의 대상인 토지가 아니고 그럼 나머지가 토지가 되는데 그 나머지 좀 특수한 토지로서 하천, 그 다음에 뭐 호수, 저수지 다 이거 토지다. 강,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는 것이고 저수지나 댐, 호수 같은 것들은 유지라는 지목이 있어서 이게 등록사항이 된다. 이런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지적 소관청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인데 특시군구를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그러니까 어디에 땅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특별자치시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군수가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지적 소관청이란 개념 만든 거다. 특시군구. 그 다음에 자 토지의 표시가 나왔어요. 토지의 표시라는 말은 토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뭘 써서 토지를 표시하냐라고 했을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토지 표시한다 그래. 토지 표시. 그런데 그 6가지 토지 표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 이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용어가 정말 중요한 용어인데 근데 토지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말하는 것이고 이동이라는 말은 움직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권리 변동할 때 변동이랑 유사한 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필지라는 말을 봤어요. 필지라는 것은 단위다. 토지의 단위. 그리고 이 필지는 크기 모양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대한민국 모든 토지 등록은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 싹 다 조사해가지고 등록한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구체적인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고 근데 그 소관청이 만약에 소관청에 신청을 안 해버린다면 소관청이 직접 조사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땅 등록은 장관이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토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는 지적 소관청이다. 그래서 지적법 문장을 읽어봤을 때 대부분의 주어가요 지적 소관청으로 써져요. 소관청이 업무를 하니까. 그래서 소관청은 구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체예요. 지적 소관청.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번으로 들어갔지. 땅에 대한 번호인데 이 4가지 붙이는 원칙이 있잖아요.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붙입니다. 근데 지번 부여적이라는 것은 동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합니다. 아까 하살표 진행하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살표가 무슨 색깔이었다고요? 빨간색. 어떻게 갔다고요? 천천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쓰게 돼 있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 그 지번의 숫자 앞에다가는요 산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번에 산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아 이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안 붙어 있어. 그럼 이것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됐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째로는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 표시 연결하고요. 읽을 때 의라고 읽습니다. 짝대기 앞쪽 본본, 뒤쪽이 부본이에요. 그런데 본본, 부본 개념이 하나 더 있다. 본본이라는 개념은 아예 짝대기 없는 지번. 부본이라는 것은 짝대기 있는 지번 전체. 이걸 그래서 본본의 개념 2가지, 부본의 개념 2가지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눈치껏 한다.
이렇게. 그럼 구체적인 토지 이동 사유 발생했을 때 집은 어떻게 붙이나요? 아까 그림 연상하면서 보세요. 들어보세요. 신규 등록, 자 받아 매립했습니다. 그때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310번지 옆에다가 매립을 했을 때 310의 1번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 그런데 본번으로 붙이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서 매립됐을 때,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 필지를 매립했을 때, 이럴 때는 최종 본번 3124했죠. 이어가지고 3125, 2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순서부터 본번으로 차례대로 붙인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분할할 때는 필지 개수가 늘어요. 필지 개수가 늘을 때 그 늘어난 부분에 지번 어떻게 붙일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쓰고 나머지는요 부번 붙이면 돼요. 근데 이것을 아까 72의 2번지를 분할했을 때 하나가 72의 2가 되고 그 옆에 게 72의 61이 됐었잖아요. 요걸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때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써지는데 그건 이제 외울 때는 부번 외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분할을 했는데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건축물 있는 그 필지 그걸 분할되기 전에 지번으로 우선해서 붙인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해도 당연히 해준다 그 말이에요. 다음 합병. 합병을 하게 되면 항상 필지는 하나로 바뀝니다. 하나로 바뀌는데 그 필지 지번은 뭘로 하겠냐라고 했을 때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로 골라서 쓰면 돼요. 근데 본번 부분이 섞여 있어. 그럴 때는 본번 중에 선순위 이렇게. 근데 합병 대상 필지에 건축물이 있네. 그럴 때는 건축물 있는 필지를 합병 후 지번으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해주지. 신청 안 하면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을 아까 제가 지번에서 봤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입니다. 토지 용도를 따라 지금 28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때 그 지목을 정하는 설정 원칙이 있는데 지목 법정주의라고 있었어요. 지목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필지 하나가 있으면 지목 하나만 써야 됩니다. 1필 1목의 원칙. 자, 한 필지가 여러 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예를 들어 설명한 거 주 용도 추정의 원칙, 주 지목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토지 용도가 일시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지목 바꾸지 말고 그냥 둬야 돼요. 이것을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다른 말로 용속성의 원칙.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 1번 전부터 해가지고 28번 잡증지까지 쫙 전개되는데 오늘 우리는 21번까지 했나요? 21번 수도용지까지 했잖아요. 생략. 이건지 다 해요. 생략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35회 대비 첫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도 반갑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때 처음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참 그 우리 중개사법 지금 수업했어요? 중개사법 선생님이 말씀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공부를 이전에는 막 1차 위주로 하고 뭐 2차는 나중에 해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험 흐름이 약간 2차 쪽이 약간 부담되게 낸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결석하지 말고 꾸준히 해주세요. 그게 저는 2차만 공부하는데 어떻게 작전을 짜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세요. 작전 짜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하세요. 그게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동차를 하든 2차만 하든 그냥 우리 수업 잘 나오시고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영상 올라오는 거 꾸준히 따라오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이걸 이렇게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하겠다. 이건요. 시간 정말 없고 공부할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이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주는 게 가장 확실하게 빨리 끝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